안녕하십니까? 잘생겼죠? 네. 이 사진 어때요? 7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살아가면서 많이 변화했죠. 네. 저번에 제가 만나가지고 제 선배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아 선배님 저 머리 빠지고 해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야 너 네가 하는 일에 머리가 너무 많아도 안 좋아. 좀 빠져줘야 좀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선생님한테 소개받은 포토 테라피스트 백승규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포토 테라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저번에 세바시를 나가고 굉장히 뜬 줄 알았는데 쉽게 뜨기는 쉽지 않군요 이게. 오늘 제가 여기 사실은 제 다음에 나올 강사분들이 굉장히 쟁쟁하세요. 군대에서 이제 전쟁이 나면 총 못 쏘고 좀 상태 안 좋은 애들을 앞에다 내세워요. 이걸 총알바지라고 하죠. 이제 상태 한번 보려고 제가 이제 그걸로 나왔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볼랍니다. 네. 여러분 진리와 깨달음이 어디 있죠? 마음속에 있어요? 삶에 있고. 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리는 책 속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에 쟁기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저것은 사실로 보면 그냥 농부일 뿐이에요. 근데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농부를 보면서 뭘 느끼시죠? 우리 아버지가 저기 농사를 졌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정도 건물의 세를 받으면서 이렇게 쭉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고요.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그걸 동일시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저는 유학파입니다. 1987년도에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온 유학파. 예, 유학 생활을 마치고 여기서 그냥 사는 거죠. 예. 제가 무슨 과를 나왔을 것 같아요? 철학과. 예. 예. 사진가이기 때문에 사진학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전자공학과. 왜 전자공학과를 들어오게 됐냐면 취업이 잘 된다고 그래서. 뭐 적성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취업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하고 안 맞아요. 전공 수업은 3시간씩입니다. 3시간을 그냥 칠판을 보고 있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4년을 버텼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저한테는 깨달음과 뭔가 받은 게 있었어요. 뭘 배웠냐면 인내를 배웠습니다. 3시간을 4년 동안 그냥 어디 가면 벽 보고 있으라고 그래요. 벽 보고 있으라고. 그러면 그 가혹행위입니다. 가혹행위 중에서도 상가혹행위예요. 저는 인내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번 인기 있는 것, 그 당시에 인기 있는 것은 10년, 20년 후에 인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저는 4년 동안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챌린지는 첸지다. 발음 안 좋아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세 토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바꾸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개죠. 여러분은 그냥 개로 보이는 거죠?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이 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지인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때 친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엄하게. 야 이놈아,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 예, 저는 약간 저한테서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똘끼? 남들이 하지 말라는 꼭 해야 돼요. 일단은 돈키호테적인 성향. 4, 5년이 되니까 이렇게 작품이 모아진 겁니다. 이 중에는 어떤 것들? 이 중에는 국제전에 입선된 작품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열정과 스티브 잡스의 갈구가 지속성 때문에 특별함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저희 가운데 계신 여성분은 아주 리액션이 강하시고 이따 제가 한번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4, 5년을 계속 찍으니까 화랑에서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전시를 하자. 초대전이죠.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전시 제목 개똥철학. 그래서 그때 저한테 장난쳤다고 얘기한 친구를 전시 오프닝 날 초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개작가다. 저는 한동안 개작가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철학을 작품 속에 집어넣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블루오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뭔가를 보고 있지만 나는 땅을 보고 있는 거죠. 따라하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소통에 대한 겁니다. 소통. 세상사의 네트워크. 이거의 중요성으로 표현한 것이죠. 침묵하는 강아지가 하나 있고 웅변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예전엔 침묵이 금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내가 나를 어필하지 않으면 절대 누가 나를 어필해 주지 않습니다. 어필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그죠? 이제는 바뀌었어요. 내가 나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제목 연예인. 화려한 삶 속의 우울함. 아니 근데 이게 연예인만이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오늘 기분 좋았다 나빴다를 여러 번 반복했죠? 네. 웃는 것 같지만 그것이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네. 연예인. 이 작품은 저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한쪽에 오른쪽에 보면 강아지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시를 했는데 30점을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작품이 달러 하나 팔렸어요. 누구한테 팔렸느냐? 정치인한테 팔렸습니다. 그 당시 2007년도에 국회의원 이렇게 출마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상황이 이렇대요. 눈치를 보고 있대. 어느 당을 택해야 될지. 사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어떤 것에 대한 자극을 받았냐면 오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이걸 되뇌인 거예요. 이분이 2선이 됐어요. 재선. 2번이나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제가 안 쳐. 예. 보르조이. 굉장히 젠틀하죠. 이 강아지가 저에게 1억을 벌어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돈 벌기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혼식을 하는 대표가 이 사진을 보고 개를 저렇게 찍을 정도라면 신랑 신부 사진은 기가 막히게 찍겠다라고 해서 저를 택한 겁니다. 예, 강아지가 저에게는 스승이었고요. 저한테 큰 메시지를 줬습니다. 두 번째, 여성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여기 나온 사진들은 제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사랑했던 경력이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인을 찍었는데 그 여인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는 포토테라피가 되겠다. 뭐죠? 아, 돈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7년차 하고 있는데 논문이 4개, 중년 여성, 여대생, 패션 모델 지망생, 그리고 요요현상 방지를 위한 포토테라피에 대한 연구.
4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디다 내놓더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신뢰감이 간다는 거죠. 제 학생입니다. 78세 수강생이죠.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여기 누구 같아요? 남편이죠. 보나마나 남편이죠. 왜 이걸 들고 있겠어요, 이분이? 이분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이분의 남편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중풍 아시죠? 80 넘으면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인데 굉장히 우울해지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림 그린 걸로 해서 남편에게 눈 내린 자작나무를 표현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여보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봄에 나뭇가지, 소생, 여름에 빨간 장미를 보면서 새로이 살아갈 수 있는 열정, 이 부분을 준 거죠. 이렇게 이 아내는 남편에게 희망이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뭐냐? 아트 테라피스트. 어떤 의사보다도 정말로 강력한 아트 테라피스트입니다. 이분은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그릴 때 남편의 옆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면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마음적으로나마 여러 가지 부분들.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런 거랍니다. 강의를 할 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수강생들한테 작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의 시간에는 그 내용만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찍은 거예요? 그죠? 체중계,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것에서 갈등하고 있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부의 사진이에요. 부부의 사진. 따로따로 찍었는데 상승을 상징하는 계단 모양의 사진입니다. 이건 뭐냐면 몇 년 전에 몇 억을 잃었어요.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부는 똑같이 상승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에 보는 사진을 제가 처음 접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혈액형, 그 다음에 직업까지 제가 맞췄습니다. 아침 일찍 안개 낀 속에서 살짝살짝 보이는 나무들, 풍경들, 톤의 변화, 섬세함. 이분은 소심한 A형입니다. 리듬감이 있는 사진을 찍어내는 음악가입니다. 그렇죠? 제가 굉장히 어떤 성견지명이 있고 통찰력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서 느끼고 배운 건데, 강의의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도전을 얘기했죠. 도전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 이유. 그런데 제가 개사진, 여성사진, 교육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책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것들.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너무 심오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겁을 내려고 그래요. 인상이 막 좀 굳어져 가지고 좀 웃으면서 할게 이제. 제가 지금 새로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인물사진 사진가들에게 강의를 시작했는데, 저는 원래 12년 전부터 모델학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포토테라피를 해서 뭘 하고 있냐면 뷰티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부류의 학생들을 모아놓으면 워크샵이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분야의 강의 기법이죠. 이거는 워크샵을 통한 세미나 강의 기법인데,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지 않아도 돼요. 5일만 이 학생들을 모아놓으면요, 한 학기 동안에 한 거 이상의 강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3년 동안 경험했고요. 제가 지금 꿈꾸고 도전하는 것은 국제 워크샵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 쪽. 멀리는 가기 힘들어요. 비행기 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면 지금 몽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걸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 있어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저분은 잘생기신 분이고, 보통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갱년기와 더불어서 오는 우울증들이 대부분이, 특히 여성들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안 될 것 같은 꿈, 병원에 포토테라피스트 연구소를 차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이게 대체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정이 의료계에서는 안 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오전 안에 여러분들은 저를 병원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 문제 우리나라 상당히 심각합니다. 치매 예방 교육을 사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노인대학이라든가 요양병원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센터에 아마도 300개는 넘을 거예요.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저는 정부에다가 제안을 해서 이 노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 치매 예방 교육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300군데를 하루에 한 군데씩 해가지고 1년을 돌려고 합니다. 캠핑카를 사가지고 아이들과 다 같이 떠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 손 치더라도 휴학을 시키는 거죠. 1년 동안 전국을 일주하면서 아름다운 세상,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하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3가지. 가능하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보이시나요? 어떤 세계에 있는 것들이 보이죠? 검정색이라고 하셨는데 하얀색이라고 하니까 이 강의 진행이 안 되네. 자, 저기에 보면 검정색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검정색을 못 보셨던 분들은 한번 째려 보십시오. 흰색을 기준으로 해서 달리 보이죠? 네.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대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것이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시죠? 이어령, 장사익, 황병기, 샤리권, 또 누가 있죠?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성공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 있다. 나는 여기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성공을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제가 느낀 것은 저도 결과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알토란 같은 깨달음, 이런 거에서 저는 오늘도 도전 중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걸 발표를 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둘, 셋. 아름다운 세상을 포토 테라피스트. 감사합니다.